안녕하세요. 영상의 특징값 추출 두 번째 시간은 허프 변환을 이용한 직선 검출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소벨 경계선 검출기 혹은 케니 경계선 검출기로 영상의 경계선 정보를 추출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경계선은 곡선도 있고 직선도 있고 한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직선을 특별히 검출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번호판을 찾는 것을 만든다거나 할 때는 어떤 경계선, 즉 직선으로 이루어진 경계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을 검출하는 방법이 이번 시간에 다룰 허프 변환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직선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패턴의 단위죠. 어떤 규칙성도 있고, 근데 그러면 직선을 어떻게 검출할 것인가?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죠. 영상 이렇게 영상 색깔 여기 회색 영역이 영상 영역이라고 하면 영상에는 어떤 무수히 많은 종류의 직선을 그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직선, 이런 직선. 그들 중에 이미 추출된 경계선 픽셀들에 대해서 가장 되도록 많은 경계선 픽셀이 지나는 선을 찾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경계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러한 직선을 긋는다면 그러면 아주 많은 경계선 픽셀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다르게 이러한 직선을 긋는다면 경계선 픽셀이 여기랑 여기 상당히 좁게 지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직선은 검출되지 않는 직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직선에 대해서 그 직선을 지나는 경계선 픽셀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어떤 투표의 관점으로 해서 검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허프 변환은 어떤 것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 이런 a는 기울기고 b는 y절편, 이런 방정식으로 직선을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영상 평면이 이렇게 있다면 이 공간을 지나는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는 상당히 많죠. 근데 만약에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 기울기 값은 예를 들어서 5고 이것은 10이다.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숫자가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것은 기울기가 5, 이것은 10, 그 다음은 100. 그래서 어떤 A와 B 이 두 변수를 어떤 이제 디지털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양자화하는 것이 좀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을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직선의 허프 변환이 되겠고요. 직선을 이러한 일종의 극좌표 표현인데요. 그래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로우 값과 원점으로부터 이루는 각도 세타, 이 두 개의 값으로 직선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 변수가 아니고 로우와 세타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때 세타와 로우는 이제 x와 y 좌표에 대해서 어떤 x, y 좌표가 있을 때 이 로우 더하기 x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가 성립을 하게 되죠. 이 직선상의 모든 x, y 점에 대해서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거리값 로우도 영상의 여기 0에서부터 최대까지는 값이 이 대각선 길이가 되겠죠. 대각선 길이는 루트 w제곱 더하기 h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각도 값도 0도에서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선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죠. 반면에 ax 플러스 b라고 하면 기울기 a 값이 거의 무한대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곤란하죠. 그래서
투표를 여기서 보았듯이 투표를 하는데 이러한 변환된 방정식으로 투표를 하고 한다. 그것이 직선의 허프 변환 검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우리가 해야 된댔죠. 그럼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 x, y, x-y-가 경계선 픽셀이다 한다면은 이 경계선 픽셀이 지날 수 있는 모든 직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 식에다가 x, y인데 세타에 따라서 로우 값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x, y 주어진 x, y 값에다가 세타 값은 0에서부터 180도 이렇게 변환시켜 가면서 스택 값은 한 번에 몇 도씩 증가할 것인가 그런 스택 값은 사용자가 정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값을 변화시키면서 로우 값 구하면 이 x, y를 지나는 모든 직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계선 픽셀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경계선 픽셀에 대해서 그 픽셀들을 지날 수 있는 직선들을 다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이렇게 5개의 경계선 픽셀이 있을 때 이러한 직선이 있다면 투표를 5번 받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은 투표를 받은 직선이 이제 검출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로 살펴보면 가능한 모든 직선의 조합이 이렇게 모든 로우 조합 그리고 모든 세타 조합 두 변수의 2차원 배열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2차원 배열은 효율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한 값을 가능한 모든 로우와 가능한 모든 세타 곱한 수만큼 이렇게 직선의 인덱스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세타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여기서의 세타 값이죠. 그래서 세타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로우 값을 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2차원 배열로 생각한다면 이제 세타, 그러니까 세타 개수 곱하기 로우 인덱스 더하기 세타 인덱스 하면은 어떤 해당 직선의 인덱스가 되겠죠. 그 값을 이렇게 플러스로 증가, 즉 투표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작업을 모든 경계선 픽셀에 대해서 수행하면 모든 가능한 직선들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 되고요. 그들 중에서 가장 많이 투표를 얻은 혹은 어떤 특정 문턱값 이상의 투표를 얻은 직선을 우리가 표시해 주면 직선 검출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코드로 한번 보면요. 이렇게 허프 변환 클릭을 하면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캐니 엣지 검출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파라미터 입력 대화 상자를 출력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대화 상자는 여기에 허프라고 대화 상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허프 변환을 할 때 그럼 경계선 픽셀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소벨 검출기 써도 되고 키니 검출기 써도 되고 그 선택을 라디오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선의 길이 문턱값, 즉 직선을 나타낼 때 길이, 즉 많은 경계선 픽셀이 지날수록 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몇 개의 픽셀을 이상 지나야 직선을 인정할 것인가, 그런 문턱값으로 직선 길이 문턱값이 있고, 또 모든 검출기의 경계선 픽셀이 모든 픽셀이 다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좀 세기가 센 픽셀만 투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물론 키니 검출기 경우 픽셀이 다 경계선 픽셀이 다 255 값을 가지니까 필요가 없고요. 소벨 검출기 경우에 이제 픽셀 경계선 세기에 따라서 투표를 할 것인가 아닌가
그런 문턱값도 정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타 값을 0도에서 180도 변화시키면서 투표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세타 값을 1도씩 증가할 것인가 혹은 뭐 0.5도씩 증가할 것인가 그것도 선택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증가값을 적게 할수록 좀 더 많은 직선이 검출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이렇게 별도의 대화상자를 통해서 확인 누르면 모든 변수 값들이 쓰일 수 있게 만들 것이고요. 이렇게 OK, 그러니까 확인 버튼이죠. 확인 버튼 눌러서 OK가 되면 대화상자로부터의 여러 변수값, 뭐 엣지 디텍터 종류, 그리고 경계선의 뭐 세기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호프라인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호프라인 호출하면서 직선의 인덱스 값을 얻어올 수 있도록 매개 변수로 넣어주고요. 찾아졌다면 그 로우 세타 값, 결과로 얻은 로우 세타 값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직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직선 그리는 것은 우리가 따로 또 구현을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뭐 어떤 영상 처리 라이브러리를 쓴다. 그런 경우에는 직선 그리기 코드가 보통 주어질 경우도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쓰지 않고 직접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그릴 때는 뭐 픽셀 값을 찍어주면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찍으면은 뭐 값을 0으로 한다든지 뭐 250으로 한다든지 입력 색깔로 그려주면 되는데요. 근데 이때 그리는 코드는 직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이 기울기 1을 기준으로 해서 세로축에 가깝다, 즉 기울기가 1보다 크다, 그럴 때는 세로 좌표를 1씩 증가하면서 점을 찍습니다. 반대로 직선이 기울기가 1보다 작다, 즉 가로에 가깝다, 이렇게 누워있다, 그러면 가로 좌표를 1씩 증가시키면서 직선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기울기 값 구하고, 그리고 영상 내의 범위 0보다 0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XY 위치가 영상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 넘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 검사해서 이렇게 한 픽셀씩 값을 찍을 수 있도록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면 세로축에 가깝다. 그럴 때는 이렇게 C 값, 즉 X 이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죠. 똑바로 되어 있네요. 네, 세로축에 가까우면 이렇게 세로값을 증가시키면서 반대로 된 게 맞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가로축에 가깝다. 그러면 가로좌표 1씩 증가하면서 그 위치에 대한 세로좌표 구하고 값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세로축에 가깝다. 그러면 세로좌표 R 값을 증가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가로좌표 C 값 구하고 C, R, 즉 X좌표, Y좌표 입력된 색깔 값으로 찍어주게 됩니다. 컬러 영상일 때는 RGB 채널 값을 선 색깔 미리 정해놓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처리 함수 좀 전에 만들었던 대화상자에다가 매개 변수 입력을 위한 대화상자를 생성하고 호출, 두 모달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뒷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경계선 검출을 하고 직선 그리기, 직선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호프라인 함수에서는 몇 개의 직선이 찾아졌는가 이렇게 개수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개수만큼 드로우 라인 함수 호출해서
직선을 그려주면 직선 검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어떤 검출기, 어떤 경계선 검출기를 사용했는가, 그리고 투표를 할 때 길이의 문턱값, 총 몇 개의 픽셀을 지나야 하는가, 그리고 또 각도의 해상도, 세타 값을 몇씩 증가하면서 투표를 할 것인가, 그런 값에 따라 직선이 나오는 개수, 그리고 얼마나 좀 촘촘하게 또 나올 것인가, 그런 값들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